저는 요리에 관심이 크진 않습니다. 맛집에서 줄 서는 건 해본 적도 없죠. 그래서 넷플릭스의 흑백 요리사가 아무리 화제되어도 보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집에서 혼자 맥주를 마시다 흑백 요리사를 틀어봤어요. 유튜브도 더 이상 볼 게 없었고 마침 흑백 요리사가 12화까지 모두 공개된 날이었거든요. 그래, 얼마나 재밌길래 사람들이 다 이것만 볼까 싶었죠. 근데 재밌는 거예요. 저는 서바이벌 요리 대회가 아니라 다른 관점으로 시청했거든요. 심사위원인 백종원과 안성재, 두 사람의 철학을 비교하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약 4,900억 원 가치의 기업 상장을 앞둔 백종원의 철학과 전 세계 140여 개만 존재하는 미쉐린 3스타 식당 중 하나를 운영하는 안성재의 철학, 두 사람에게 배워봤습니다. 백종원은 심사 기준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음식을 판단하는 데는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맛있어야 한다는 것. 다시 말해 먹는 사람이 맛있게 먹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요리사는 일반 대중에게 음식을 내어주는 사람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 먹어도 딱 먹었을 때 맛있어야 한다는 그의 기준에 충분히 동의할 만합니다. 반면 안성재는 심사 기준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먹는 사람이 맛있어 하는지 맛없어 하는지도 중요하겠지만 요리사가 어떤 생각으로 그 요리를 손님에게 내어주는지가 중요하다고요. 예를 들어 음식을 통해 살아 깊은 환대를 느끼게 한다거나 감동적 스토리를 전달한다거나 새로운 맛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말에도 충분히 공감할 만하죠. 저는 두 사람의 심사 기준을 듣고 나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술가, 한 사람은 디자이너의 철학을 갖고 있구나. 그럼 누가 예술가, 누가 디자이너일까요? 또 왜 그럴까요? 예술가와 디자이너는 모두 어떤 아이디어를 창의적으로 구현하는 사람이죠. 하지만 오늘은 둘의 차이점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예술가는 자신의 메시지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내면에서 발화된 것이 타인에게 가닿는 작품을 만드는 사람이죠. 다시 말해 질문을 던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현대 추상화의 거장 마크 로스코입니다. 그는 아름다움은 이런 거야, 지금 문제는 이런 거야 라고 직설적으로 답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 목적과 의도를 한눈에 알기 어렵기 때문에 관객은 난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그림을 통해 관객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관객이 그 작품을 보며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상상해내야 합니다. 때문에 관객의 호불호가 극명합니다. 누군가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는 한편 누군가에겐 허황되었다며 반감을 사기도 하죠. 이런 작품을 즐기기 위해선 최종 결과물인 그림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의 존재 이유와 과정까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관객이 스스로의 상상으로 경이로움과 성취를 느끼도록 색채와 크기, 비율을 활용한 작품을 남긴 것입니다. 추상적인 이 그림을 통해 누군가는 과거의 자신을 새롭게 바라보거나 과거의 슬픔을 해소하고 타인의 시각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예술가는 관객의 마음을 건드릴 수 있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반면 디자이너는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메시지를 전달하기보다는 외부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기능을 충족하는 제품을 만드는 사람이죠. 예술가가 질문을 하는 사람이라면 디자이너는 답을 하는 사람입니다. 때문에 잘 디자인된 제품이라면 사용자가 편리하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애플의 전설적 디자이너 조나선 아이브입니다. 그가 디자인한 제품들은 아름다우면서 기능적으로도 훌륭합니다. 그 전에도 뮤직 플레이어는 많았지만 사람들은 그의 아이패드에 열광했습니다. 음악 리스트를 보여주는 화면을 손가락으로 돌려서 조작한다는 직관적인 다이얼, 기능과 상관없는 불필요한 요소를 모두 없애 기기를 어떻게 사용할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뮤직 플레이어는 바로 이런 것이라며 세상에 답을 내놓은 것입니다. 디자이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이 제품을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시 흑백 요리사로 돌아가면 백종원과 안성재 중 누가 예술가고 누가 디자이너에 가까운지 예상이 되실 텐데요. 안성재는 예술가적 정체성이, 백종원은 디자이너적 정체성이 강한 사람입니다. 백종원의 사고방식은 이렇습니다. 대중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걸 만들어냅니다. 안성재의 사고방식은 이렇습니다. 나의 메시지를 어떻게 하면 대중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이때 주의할 점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내가 옳으니 고객이 무조건 수용하라는 자세는 아닙니다. 내가 느끼고 발견한 이 좋은 감각을 다른 사람에게 잘 전달하고 싶다는 자세에 가깝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도를 가장 잘 표현하는 것, 즉 이 요리를 하는 이유부터 그것을 구현하는 과정을 지나 최종 결과물까지 모두가 중요합니다. 때문에 그의 기준에선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맥락을 유지해야 합니다. 반면 백종원은 고객과의 접점, 그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적합한 의도를 가지고 좋은 재료에 정성을 들여 만든 요리를 하더라도 만약 고객이 좋아하지 않는다면 기꺼이 내가 바뀌려 할 것입니다. 이제 두 심사위원의 심사평을 보며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백종원은 우선 먹고 싶어야 합니다. 디자인으로 얘기하면 일단 보자마자 예뻐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맛있어야죠. 디자인으로 보자면 써보니 기능도 좋다는 거죠. 맛있게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도 중요합니다.
맛이 없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좋아한 것입니다. 만약 안성재가 이 요리를 심사했다면 탈락시켰을 겁니다. 왜 굳이 제철 과일이 아닌 재료를 써서 본연의 맛에서 벗어나 억지로 단맛을 꾸며내냐 하면서요. 도대체 그러는 의도가 뭐죠? 안성재는 행위의 의도가 중요합니다. 왜 그 요리를 준비했고 또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요. A라는 요리를 만들었는데 B와 같은 맛이 나는 건 이상하다는 거죠. 그게 아무리 맛있더라도. 요리를 먹는 사람이 스스로 상상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마크 로스코의 작품을 보며 관객들이 상상하고 또 감동을 느끼게 되는 이유와 동일합니다. 요리에 의도를 담는 방법 중 하나는 자신만의 개성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고 기대하는 일반적인 맛을 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건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요리입니다. 내가 만드나 다른 사람이 만드나 같은 결과물이 나오게 되죠. 그럼 그 사람이 왜 나의 음식을 먹어야 할까요? 그 사람이 나의 식당을 방문해 나의 음식을 먹는 건 자신이 바라는 기대감을 충족시키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거나 원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결과물을 내놓는다는 건 잘못된 일입니다. 개성을 살린다는 건 이런 겁니다. 한국에서 활동하는 중식 요리사는 어떤 요리를 만들어야 할까? 중식 요리사니까 중국에서 만드는 것과 동일하게 요리해야 할까요?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요리사의 개성이 잘 표현된 요리를 먹은 사람들은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단순히 맛있다, 달다, 부드럽다는 감각을 느끼게 하는 것을 넘어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이죠. 안성재는 그런 요리를 먹으며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립니다. 요리를 통해 과거의 자신과 연결됩니다. 자기적 행위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경계합니다. 재료를 섞어 새로운 맛을 내기만 한 요리는 그 정체성이 생길 수 없다. 새로우면 좋은 요리일까요? 새로움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중요한 건 자연스러움. 억지로 꾸며내는 것은 요리를 먹는 사람에게 자신의 메시지를 강요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메시지를 담으면서도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자기적이지 않아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안성재는 요리사의 의도, 즉 메시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은 요리사의 개성과 본질의 축으로 구현됩니다. 반면 백종원은 자신의 목소리를 줄이고 고객이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사람의 의견이 갈릴 때 각각의 가치관이 더욱 잘 드러납니다. 첫 번째는 요리하는 마피아의 요리에서의 장식으로서의 꽃에 대한 태도입니다. 일단 맛있습니다. 맛있는데 꽃이 거슬리는 거죠. 좋은 재료들로 이미 파스타가 완성되었는데 왜 꽃을 추가하냐는 거죠. 이미 완성된 파스타에 꽃이라는 사족을 다는 것에 동의하지 못한다는 자세입니다. 음식에 꽃을 올린다는 건 안성재에게 쓸데없는 짓입니다. 쓸데없을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음식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한다고까지 생각하죠. 백종원의 생각은 어떻게 다를까요? 백종원도 당연히 맛있다고 합니다. 근데 요리가 맛있으니까 꽃을 포함해 화려하게 장식된 것까지 예뻐 보인다는 거죠. 꽃을 올린 것도 요리사의 개성으로 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꽃을 올리는 행위가 안성재에게는 요리의 본질을 흐리는 감점 요소인 것이고 백종원에게는 부차적 가치를 올리는 가점 요소입니다. 두 번째는 최현석의 된장, 고추장, 간장 요리입니다. 백종원은 누구나 먹기 좋게 재료의 재해석이 잘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반면 안성재는 세 가지 장의 맛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백종원은 예상치 못한 새로움이 느껴져 좋았다고 합니다. 안성재는 재료의 본질에서 벗어났다고 말합니다. 왜 고추장에서 유자 맛이 더 나고 간장에서 트러플 오일 향이 더 세고 의도를 알 수 없다는 거죠. 백종원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장맛이 나긴 나는데 도드라지지 않게 커버를 한 게 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그럼 유자 소스, 트러플 오일만을 사용해 요리를 하면 되지 왜 고추장과 간장을 사용했을까요? 백종원에게는 대중이 좋아하는 게 중요합니다. 디자이너로서 사람들이 편리하게 사용하는 제품을 만드는 것처럼요. 안성재는 의도와 행위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A를 의도했는데 정작 B를 만든 것 같아 보인다는 거죠. 두 사람은 파브리의 홍어 요리에서도 같은 태도를 유지합니다. 백종원은 맛있으니 좋다. 안성재는 무슨 생선을 튀기더라도 맛은 거의 같을 것이다. 그것을 홍어 요리라고 할 수 있을까? 두 사람은 에드워드 리의 비빔밥에 대해서도 같은 논쟁을 합니다. 두 사람은 모두 에드워드 리의 인종적, 문화적 정체성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체성을 표현한 요리에 대해서는 상반된 의견을 냈는데요. 백종원은 자신의 스토리를 잘 담아낸 모범적인 음식이라며 극찬합니다. 반면 안성재는 이건 비빔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칼로 잘라먹는 요리가 어떻게 비빔밥일 수가 있을까요? 비빔밥이라고 부르면 비빔밥이 되는 걸까요? 한국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음식을 나이프로 잘라먹다니요. 비빔밥이라는 정체성이 왜곡되는 것은 아닐까요? 백종원의 의견이 타당하냐, 안성재의 의견이 타당하냐는 질문은 잘못됐습니다. 둘 사이에는 우열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또한 그 경계가 명확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건 이런 상황입니다. 백종원의 식당에서 안성재의 요리가 나오거나 안성재의 식당에서 백종원의 요리가 나오는 것이죠. 물론 맛있긴 하겠죠. 하지만 그런 상황은 누구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요리사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에 적용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잘해야 되는 건 A인데 B를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 카페를 운영할 때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스페셜티를 제공하는 게 중요할지
머물기 좋고 사진 찍고 싶은 공간을 제공하는 게 중요할지 결정하고 또 적합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물론 둘 다 옳습니다. 하지만 스페셜티를 제공하고 싶은데 커피 관련 연구가 아니라 최신 인테리어 트렌드를 공부한다면 문제가 되겠죠. 사진 찍고 싶은 공간을 만들고 싶은데 인테리어 비용 최소화에 집중한다면 그것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특별한 경험을 주는 스페셜티를 제공하고자 하는 건 예술가적 태도, 사람들이 좋아할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건 디자이너적 태도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술가적 태도냐, 디자이너적 태도이냐가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의도와 행위의 일치입니다.